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셔요? 지난주에? 네? 예, 우리는 누구표 외교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예. 자, 오늘은요. 을씨년스럽다. 오늘 날씨는 을씨년스럽지 않았죠? 그쵸? 어떤 뜻인지 알죠? 이게. 뭐 약간 으슬으슬 춥다 뭐 이런 느낌, 약간 구름도 끼고. 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을씨년스럽다를 사전을 찾으면요. 뭐 싸늘하고 스산한 기운이 있다. 보기에 살림이 매우 딱하고 어렵다. 요것도 있대요. 예. 그런데 유의어로 비슷한 말은 음산하다, 스산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을씨년스럽다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어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을사조약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사실은 아니고 풍자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고종 황제는 을사조약에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5명? 을사오적. 그쵸? 이 을사조약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을사오적이 고종 대신 도장을 찍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날이에요. 1905년. 그때 백성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형식상으로는 조선도 중국의 속국이었죠. 형식상으로는. 제 왕이 되면 허락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외교권을 잃은 적이 없어요. 자주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처음으로 외교권을 잃은 거예요. 이때 국민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대요. 그게 바로 을씨년스럽다예요. 이건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을사년스럽다 그랬대요. 을사년스럽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을씨년스럽다 하다가 을씨년스럽다. 왜냐하면 여러분 을사년 하면 을사년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치욕, 분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강하게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을씨년스럽다 하면 왠지 우리도 욕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인간들이 을사오적입니다. 이완용, 이근택, 권중영, 이지용, 박재순. 외울 필요 없어요. 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들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완용은 학부 대신 교육부 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지금의. 이근택은 군부 대신 국방부 장관. 권중영은 농산공부 대신 농림축산 혹은 삼자부 장관. 이지용은 내부 대신, 지금으로 하면은 옛날에는 뭐 내무부라 그랬고 지금은 행정안전부. 박재수는 외부 대신 외교부 장관. 누굽니까? 이들 5명들이 다 장관이에요. 다 장관이에요. 이 을씨년스러운 거의 주역들이 장관이었다고요. 또 있어야 다 판사 출신의 장관이에요. 이들이. 이게 우리나라를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현직 장관들. 즉 장관들이 나라 팔아먹은 이야기가 을씨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충격과 침통함에 을씨년스러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2005년 주요 친일파 일제시대 토지보유 현황이 재산들이에요. 총 대강 조원이 넘어요. 일제시대 이 을씨년스럽던 사람들이 을씨년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축적했던 재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을씨년스러워요. 이거 보십시오. 친일파들이 이렇게 수많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남겼어요. 그래서 친일 재산 환수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특정 정당에서 100%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통과가 못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 당을 망하게 해서 친일 재산 환수법, 이 을씨년스러운 재산들을 다 국고로 환수했어요. 그랬더니 후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소송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돈이에요. 내놓으세요 하고 국가에 소송을 합니다.
미친 새끼들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재판부가 그래도 그땐 괜찮았어요. 다 안 돼, 안 돼. 한 건인가 빼고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즉 친일 재산들은 다 뺏는 게 맞아 라고 재판부가 좋은 판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상민이라는 인간이 친일 재산 국가 귀속에 저항한 친일 후손을 변호합니다. 이 이상민은 누구냐?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현재 이제 곧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친일 재산을 국가가 가져간 걸 잘못됐다고 친일 후손들의 편을 들어서 변호를 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장관이 되겠대요. 여러분 또 을씨년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방태영이라고요. 우리나라 의병들을 잡아다가 취조하고 그리고 그 일제시대에 언론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선동했던 방태영의 재산을 우리나라가 다 뺏었어요. 후손들의 재산을. 그랬더니 아까 이상민이 이 방씨들의 편을 들어서 국가가 뺏어간 게 잘못된 거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럼 방태영은 이상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역시 판사 출신이었어요. 굉장히 을씨년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을씨년스러운 겁니다. 스산하다 추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라의 장관 될 놈들이 나라 팔아먹은 게 을씨년스러운 겁니다. 몰라요? 예. 자,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한덕수, 박보균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위안부 망언이 쏟아졌던 2013년 해에 일왕 생일 축하회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일본 왕의, 저는 절대 천왕이라 하지 않습니다. 일본 왕일 뿐이에요. 일왕의 생일 파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열받는 일인데 거기에 버젓이 이 두 인간이 참석합니다. 예, 이게 그때 찍혀진 사진이에요. 이렇게 다 기모노 입고 가는데 거기 우리나라 인간 둘이 가 서 있어요. 자, 한덕수는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고요. 박보균은 현재 문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을씨년스럽죠. 전 이게 훨씬 을씨년스러워요. 앞으로 5년이 너무너무 을씨년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세워요. 자, 윤봉길 의사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이 일왕의 생일 파티에 참가하셔서 폭탄을 던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일왕의 생일 파티는 이렇게 참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왕의 생일 파티에 참가해서 뭐 일본 천황 만세 불렀던 그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장관이 되겠대요. 잘못했죠. 이들은 일본의 장관이 되어야죠. 왜 우리나라 장관이 되려고 합니까? 일본 장관이 되어야죠. 그리고 이 윤봉길 의사께서는요, 그 홍콩 공원이 일왕 생일 파티였거든요. 거기서 폭탄을 던지신 거예요. 일왕의 생일 파티는 이게 바르게 참석한 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요, 식민지 지배 발언을 옹호해요, 막. 당연히 일본이 잘했어, 이렇게 했어요. 원래 기자 출신이에요. 뭐라고 말했냐? 이거 보십시오.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해받고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보면 준법 정신이 좋은데 민족적인 교육도 있지만 세계를 경영해 볼 습관입니다. 미친 소리죠. 일본이 세계를 경영해 봤대요. 뭘 경영했습니까? 동아시아를 다 침탈하고 다 뺏어가고 위안부로 잡아가고 근로정신대로 잡아가고. 여러분, 제 아내인 백미의 14에 저 외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청양에 사시는 분? 95이세요. 그분도 청ing도에 사시다가 여기 부평에 있던 만주군 군복 만드는 공장에 잡혀오셔서 거기서 몇 년 동안을 해도 못 보고 계속 군복만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세계를 경영했답니다. 이런 인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보십시오. 일본 수산물에 혹시 방사능이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안 먹잖아요. 이거 팩트거든요. 여러분, 일본 수산물에 당연히 방사능 엄청 나와요, 지금. 근데 동경에선 돈이 없어 못 먹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도 위별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가서 지나쳐 먹지.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고함과 호들갑에 익숙한 한국인, 남 탓하기에 떼벗고 싸구려 사회풍토 득세. 저는 박보균 씨가 왜 우리나라 장관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 장관으로 가야죠.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장관이 되려고 한다고요, 지금요? 문화체육부. 을씨년스러워요. 굉장히 을씨년스러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윤석열 당선자가요, 관계 복원하자라고 어디에 말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에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에게 수많은 피해를 했죠. 가해자죠. 우린 피해자잖아요. 관계를 복원하려면 뭐가 우선입니까? 사과죠. 사과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아니, 이거잖아요. 때린 놈이 사과하고 보상하고 무릎 꿇고 진정성이 보여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왜 맞은 사람이 먼저 가서 관계를 회복하자 합니까? 그게 회복입니까? 굴종이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본에서는요, 윤석열이 자, 관계를 회복합시다 하고 일본에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일본에서는 역사 읽고 교과서가 출판됐어요. 관계를 회복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이 일본 교과서, 그리고 일본 교과서에서 침략을 미화하고 위안부는 없었다 막 이런 역사 왜곡된 일본 교과서가 쫙 나왔거든요. 기자가 물었어요, 윤석열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나는 입장 표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당선자 맞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당선자가 아닌 것 같아요. 또요,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고문인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친일 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윤석열이 배우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로 을씨년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자, 이 윤석열 씨의 아버지 윤기훈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현대 연세대 교수님이시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일본에서 일본 문무과학성이라고 일본의 일종의 그 교육과학부 같은 곳이에요. 교육부에서 돈 줘서 다 그 돈으로 일본에 유학한 1호 한국인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이 임락 강의 때 신친일파 양성교회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그것이 아닐 거라고 의심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씨 아버지는 뉴라이트고 친일파로 유명합니다. 물론 자기 아빠가 친일파고 뉴라이트고 어쩝니까? 그건 아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배워왔다 쳐요. 그러면 제일 잘못은 누구냐? 그걸 뽑은 우리들이에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 씨가 외교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 일본 대사예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 대사, 우리나라에서 임명한 일본 대사 있죠? 를 1년째 만나주지 않고 있어요. 혹시 신임장이라고 아십니까? 신임장?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의 대사가 와요? 미국 대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 대사인지 아니면 미국의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해요. 믿어요? 오케이, 너는 오케이. 보니까 너는 미국의 대사 맞아? 라고 신임장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임명한 일본 대사를 아직도 일본 기시다 총리는 1년 내내 만나주지도 않고 신임장도 주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일본은 외교적으로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 소리예요. 근데 윤석열은 벌써 일본 대사를 2번이나 만나고 있어요. 개또라이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 당선인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을씨년스럽죠. 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자,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 죽창가 부르다 한일 관계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씨가. 어떤 느낌이십니까? 자, 우리나라 의병들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의병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까? 임진왜란 때예요. 선조
정말 개 같은 왕이 그렇게 했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 민초들이 일어나서 치마에다가 돌 담아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운 게, 낫으로 싸우고 죽창으로 싸운 게 우리나라 최초 의병이에요. 임진왜란 때. 그리고요, 그들이 나중에 구한 말에 동학농민혁명운동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 때 죽창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죽창 대신 총을 든 게 동해군이에요. 이 죽창가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한 시인이 지은 시고요. 그 시에다가 어떤 화가가 곡을 붙였고 안치환 씨가 그걸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외세가 들어오면 그걸 다 무찔렀던 이 우리나라 국민들, 독립군들, 의병들을 기리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윤석열은 이 죽창가를 싫어해요. 죽창가를 비하해요. 여러분, 지금 뭐 미얀마라든가 아니면 남미라든가 세계 다른 나라에서 민주화 시위할 때 우리나라 노래 불러요. 예, BTS 노래 부르고 소녀시대 노래도 부르고 신기하죠. 다른 나라에서 민주화 시위하는데 우리나라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우리나라 시민들을 높게 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높게 쳐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사람이 죽창가를 비하해요. 이거 정말 의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요, 이거 보십시오. 이건 대선 토론 때예요. 예, 유사시에 우리나라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대요. 예, 유사시 일본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대요. 이건 우리나라 큰일 날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청일전쟁 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빠진 게 6.25 직전에 빠졌어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때, 어쨌든 6.25 때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이승만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승만조차도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승만조차도. 일본군이 도와주겠다고, 6.25 때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승만도 그건 싫다고. 근데 이승만도 싫다고 한 일을 지금 윤석열은 들어올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용산 미군기지, 거기에 윤석열 들어간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용산 미군기지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요, 거기에 제일 먼저 주둔했던 군대가 청나라 군대예요. 근데 청일전쟁 끝나고 청나라를 몰아내고 거기 일본 군대가 주둔해요. 6.25 끝나고 일본 군대를 몰아내고 거기 미군이 주둔해요. 현재 107년째 외세의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 용산 지금 미군 기지, 거기 공원이에요. 지금 공원 부지. 근데 그 길로, 거기로 들어가겠대요. 뭐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외세가 개입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외국 군대가 오면 그냥 나가겠습니까? 절대 그냥 나가지 않아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그게. 그런데 이런 역사의식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거 보십시오. 일본군 성노예제, 이게 위안부의 정확한 발언이에요. 우리 위안부라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엔에서는요, 예, 성노예라고 불러요. 유엔에서는. 근데 이거를요, 그랜드 바겐으로 윤석열이 풀자 그랬어요. 그랜드 바겐이 뭔지 아십니까? 대타결. 다 모여서 악수 한번 하고 술 한잔 하고 화통하게 풀자, 그 이야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위안부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냥 술 한번 먹고 끝내재요. 통 큰 합의해버리재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갖고 온 다 뉴스들이잖아요. 메인에 나지 않아요. 다 한쪽 구석에 나요. 그 났다가 사라져요. 여러분, 좀 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윤석열 씨는요, 후쿠시마에 과연 방사능 누출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후쿠시마에선 더 이상 방사능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아주 거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근데 윤석열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지금 다 보세요.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유승민 다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러고 있어요. 예. 최근 뉴스입니다.
일본 총리가 갑자기 우리나라 윤석열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일본 총 처음에 온다 그랬어요. 오겠다고. 근데 갑자기 안 오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안부 해법을 내놔라. 위안부 해법을 윤석열을 보고 내놓으래요.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윤석열이 하도 일본에 이렇게 개념 없이 일본에게 기웃기웃하고 있으니까 일본 총리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야, 너 위안부 해법 제대로 안 내놓으면 나 너 취임식에 안 갈 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협박거리가 됩니까? 근데 윤석열한테 협박거리가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참담하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일본 뉴스예요, 일본 뉴스. 일본 뉴스에서는요, 고마운 친일 후보라고 윤석열을 되게 좋아해요. 후보 당시에요, 후보 당시에. 최근에는요, 이거 보십시오. 일본 재계가 윤석열 정부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 기대감, 터널을 끝이 보인다 하고 일본 기업들이 좋아해요.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똥을 싸놨다고요, 지금. 옛날에는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았지만 이제는 제가 느끼면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파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팔았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본에서 2019년 7월 달에 갑자기 수출 규제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뭐 반도체 가려서 우리나라에게 안 팔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망했죠. 우리, 그래? 하고 추석 전에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노노재팬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니클로 안 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그런데 그래서 일본 재계, 즉 일본 기업이 다 망해가게 생겼어요. 윤석열이 지금 가서 그걸 풀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간단하게요. 여러분, 일본 재계가 좋아하면 우리나라 재계는요? 망하겠죠. 다른 말로 할게요. 반도체 부품 우리가 다 국산에 성공했죠. 근데 다시 일본 거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산에 그걸 만들었던 우리나라 기업은요? 망하라는 소리죠.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자, 굉장히 아까 처음에 출발했던 그 그림이죠. 을씨년스러운 그림.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은 그림. 이제 이 을사오적들 자리에 아까 그 장관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세요. 일본군 군인이 지금 칼로 협박하고 있죠. 전 이게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똥을 싸놨어요, 지금. 을사년보다 더 을씨년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각자 살아남으셔야 해요. 저희 성도님이나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만에 하나 그 일본과 관계된 어떤 게 일이 있다? 큰 타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세워질 정부는 지나치게 친일 정부입니다. 우리 국익을 우선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아니면 그들은 그게 국익을 우선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른 지 오래됐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나 봐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훨씬 잘 만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나 봐요. 기술도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거든요. 일본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나 봐요. 되게 을씨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